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 후에 중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중국이 아프간의 탈레반 때문에 우려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결코 웃지 못할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먼저 중국에게 고민거리로 떠오르는 것이 미국의 대중국 결전선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프간 전쟁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아프간에서의 철군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하고는 사이버 공격이나 핵무기를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더 수렁에 빠지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이 같은 발언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아프간 전쟁에서 벗어나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에 모든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프간에 발묶여 있기를 바라는 중국의 뜻대로 결코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국력을, 미국의 모든 국력을 1차적으로 중국에 쏟아붓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미군의 이 아프간 주둔으로 어떤 이득을 받길래 미군이 떠난 아프간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한숨을 짓는 것일까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일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명분으로 아프간 전쟁에 참여한 것이 중국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이득을 톡톡히 누리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날 9.11 테러 20주년 관련 특집 기사에서 중국은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니까 미중 관계 개선의 기회로 활용을 했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간전 등에 집중하는 동안에 경제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에 등지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2001년 9.11 테러 전까지는 미중 관계가 2001년 4월에 중국 하이난섬 인근에서 중국군 전투기하고 미군 정찰기하고 충돌하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꼬일 대로 꼬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곧바로 미국의 주요 관심사가 중국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오직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도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분석 내용입니다. 당시 짱점인 이 중국 국가주석은 가장 먼저 미국의 위로를 표하고 지원을 약속한 외국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테일러 프라벨 매사추세츠 공대 교수는 9.11은 중국의 전략적 선물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미중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됐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전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중국은 9.11 테러 이듬해 중국에게는 눈엣가시였던 위구르족 분리주의 단체, 기억나시죠?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이걸 ETIM이라고 그러는데 이 ETIM을 테러 단체로 지정해달라고 미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딱히 조직도 갖춰져 있지 않고 위구르하고 심각하게 관련된 이들도 없어서 실체도 별로 없는 이 ETIM을 중국 요구대로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과 유엔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ETIM에 대한 조치가 오히려 중국이 신장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ETIM에 대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서 테러 단체 목록에서 삭제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글로벌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협조가 필요했던 미국은 당시 독립 성향의 천수변 대만
총통을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내 친독립 목소리조차도 누르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아프간에서의 테러 전쟁에 몰두하는 사이에 중국을 거의 방임하다시피 내팽개쳤고요. 그동안의 중국은 매년 12% 이상씩 국방 예산을 늘려온 겁니다. 이건 같은 기간 폭발적인 경제력 성장과 맞물리면서 국력을 확대했다는 것이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냐? 남중국해의 영토 확장 야욕이었고요. 그곳에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 같은 이런 군사 행동들도 늘려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니스 와일더 조지 워싱턴대 부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시리아 같은 이런 다른 지역에 신경이 팔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 막무가내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조치들을 해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 미국의 이 아프간 사태 개입은 중국에 대한 방입으로 나타났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이 이 남중국해 점령 같은 영토 확장 같은 이런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었는데 미군이 이제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하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된 겁니다. 당장 미군 없는 아프간은 중국에게도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우선적으로 중국이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탈레반을 적으로 삼기보다는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위구르족 무장 세력을 통제하겠다는 전략을 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탈레반 지도자들을 포섭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국의 그런 의도가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시 가장 큰 우려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을 주장하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그러니까 ETIM이 다시 활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7월에 이 탈레반 대표단을 만나가지고 어떤 세력도 이 아프간 영토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내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탈레반 집권 세력이 ETIM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회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탈레반을 구성하는 여러 파벌 사이에 앞으로 권력 구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았고 일부 급진 세력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탈레반의 약속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싱크탱크 국제문제위원회 RIAC인데요. 이 RIAC의 안드레이 코르토노프 위원장도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레반이 신장과 중앙아시아를 향한 테러 활동에 자국 영토가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것은 그저 말일 뿐이다. 그러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이 중국이 탈레반 정부를 정상 국가로 인정하는 첫 국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 탈레반이 자국의 재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탈레반 내부 분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내다본 겁니다. 실제로 이미 아프간 내에서 중국인들의 안전보장조차도 과연 계속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가인 카불의 니샹크 모트와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어떤 권력을 갖고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서 이 탈레반과 파벌 간에 합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탈레반이 약속한 자국민 안전 등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은 확신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탈레반이 약속을 지키려면 미국, 중국 등하고 협상을 한 탈레반 정치 지도자들이
군 수뇌부를 장악해야 되는데 여기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에 본부를 둔 이슬람 대테러 기구의 파란 제프리 부국장은 이 탈레반 군 지휘관들은 대부분 강경파인데 탈레반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탈레반 지도부의 실용주의적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이 탈레반 내 일부 과격분자들이 이슬람 국가, 그러니까 IS의 분파인 IS 코라산, 그러니까 ISISK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역시 군 지휘관들은 승리를 한 이들이기 때문에 자신과 그들의 전사들에게 더 큰 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탈레반과 접촉해서 그들이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중국은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6월에 아프간 내에 중국의 신장 유구르 자치구 출신을 비롯해가지고 러시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출신 테러리스트가 8천에서 1만 명가량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탈레반하고 물론 연계가 되어 있지만 IS라든지 알카에다하고도 동맹을 맺거나 동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아프간 중앙은행 국외 자금은 이 95억 달러, 한 1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동결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프간 내 생필품과 식료품 같은 물가가 무섭게 치솟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오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 아프간 내의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과 어떤 공식적인 사업을 하기 어려워서 일부 파벌이 마약, 무기 거래에 뛰어들게 되면 정상 국가를 지향하는 파벌과 또 지향하는 파벌과 마찰이 불보듯 뻔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모트와니는 이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탈레반이 카불에 진입하기 전에 탈레반을 인정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산착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프간은 안전을 책임질 정부가 없고 탈레반과 동맹을 맺은 20개 이상의 테러리스트 집단이 탈레반하고 의견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아프간 상황은 갈수록 미래를 점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레반이 ETIM 세력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이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국의 고민은 이뿐 아닙니다. 미군이 떠난 후에 아프간에서 벌어지게 될 테러 문제라든지 마약 문제들 역시 이젠 중국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미군이 주둔할 때는 미국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방어를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국경을 사이에 둔 중국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될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저장 외국인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마오샤오리는 갑작스러운 미군의 아프간 철군은 중국의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미국을 대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고민도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현지에 두고 온 무기들에 대해서도 중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군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미군 무기와 장비를 획득을 했는데 만약 탈레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테러 집단이 이 무기들을 얻게 된다 그러면 곧바로 그 무기들이 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고 중국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의 중앙은행 DAB의 샤 메우라비 이사는 2일 로이터 통신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 의한 아프간 자산 동결이 지속된다면 아마 미국인들 한 200여 명 남아있다 그러는데 모두 석방될 때까지는 모두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는 계속 동결할 텐데요. 그렇다 그러면 아프간은 필연적으로 경제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치솟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프간인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탈레반 정권은 통치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미제 무기를 테러 세력들에게 팔고 아편 생산도 늘릴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탈레반은 아프간 특산품인 양귀비를 자금줄로 삼아 왔었습니다.
위는 이 탈레반 연간 수익 중에서 약 60%가 마약 거래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집권하면서 마약 생산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이 통치 자금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무의미한 약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탈레반은 미군이 철수하며 두고 간 무기와 장비 상당수를 손에 넣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BBC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이 2003년부터 아프간 정부군에 지원한 군용 차량 2만 5천여 대, 기관총 6만 4천여 정 등이 탈레반에 넘어갔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렇게 흘러가는 카드를 지금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뭐니 해도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프간으로 분산됐던, 그러니까 중동과 아프간으로 분산됐던 미국의 군사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그동안 아프간 등 중동 이슈로 달성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알렉산더 가비에프 선임연구원도 이 러시아 정부는 향후 미국이 전략적으로 동아시아와 중국 문제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청리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접경 지역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의 혼란스러운 철군으로 미국 정가에서 매파들이 중국을 향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결국 미군의 이 아프간 철군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기는커녕 독이 든 성배같이 그야말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겁니다. 우선적으로 이 아프간에서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들이 활동 범위를 중국 신장 지역이라든지 러시아 인근 중앙아시아로 넓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국방력을 집중시킨다 그러면 중국은 위와 아래 모두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탈레반의 아프간을 바라보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